대출 6억 원 여신 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한도를 두겠다. 6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내용들로 이제 정책을 좀 펼친 거죠. 지금 잔금 치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전화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은행 가셨냐고, 은행 가시라고, 빨리 하시라고.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아니 갑자기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야, 보다가 요거를 빨리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 좀 시작해 볼게요. 이게 보도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올라온 건데 너무 급하게 시행하더라고요. 오늘이 6월 27일인데 6월 28일부터 은행 금융권으로 시행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오늘부터 바로 하는 거죠. 거의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가계 대출을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라든지 전입신고까지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가계 대출을 줄이겠다, 총량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반기부터 총량을 50% 감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 대출까지 전부 다 줄여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거예요. 수도권 규제 지역,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의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버팀목 대출은 대출의 최대 한대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겠다 라고 해서 디딤돌 대출은 이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이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2억 5천인데 전 지역을 2억 원으로 줄여놓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3억 원까지였는데 2억 4천까지로 줄입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로 한 8천만 원 정도 줄이고 신생아도 5억에서 4억으로 줄여줍니다. 버팀목도 그렇습니다. 전세인데 이거는 1억 2천인데 여기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은 5천만 원씩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6억 원까지로 딱 지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일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집이 더 큰 사람도 많은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은행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생애 최초 LTV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70%로 줄이는 것도 있고, 이 골자가 여기 보면은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여기 보시면은 주택 구입 목적 시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그게 시행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집을 사는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라든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 대출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예 안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빨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대출을 신청하신 분들이나 계약하신 분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빨리 가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상 이런 정책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천만 원 이상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시행 시기가 되게 너무 타이트해요. 그나마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7월 21일이거든요. 7월 21일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내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부터 바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대출을 규제한다, 대출을 총량을 줄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동산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되게 친절하게 요것도 내줬어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FAQ, 요거 질문도 놔줬는데, 여기 보면은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은 이런 것도 있고 주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규제 지역은 따로 추가 지정되는 것인지 라는 내용이 있는데, 4번이니까 규제 지역은 추가로 지정될 것인가?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라고 했고, 추가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
또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수도권은 규제 지역으로 거의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총량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대출 공급을 아예 안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가급적인 대출 중단은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어려워.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대출 막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또 이거 나오거든요. 처분 조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기한을 6개월이라고 뒀어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6개월 안에 못 팔고 전입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1주택자가 처분 조건부에서 6개월 안에 처분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바로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강력한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렇잖아요. 뭔가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이 금액도 6억 원으로 한정시키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진입을 아예 차단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출 쪽을 건드려서 딱 들어오니까 너무 이렇게 숨 막힐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좀 영상을 찍었습니다. 방송을 켜가지고. 근데 이거 갑자기 나오고 있으니까 되게 정신없이 정리한 것 같아요. 내용 계속 읽어보고 혹시 빠뜨리는 거 있는지. 다주택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실거주 말고는 대출을 아예 제한하겠다라고 바꾸어가지고 제한이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주택담보 대출 6억 원 여신 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한도를 두겠다. 6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내용들로 이제 정책을 좀 펼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들어왔어요. 이거 사실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할까? 그래도 뭐 조금은 시간을 주겠지. 그리고 뭔가 기조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완전 훅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이 되게 커지지 않을까요? 갑자기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 경험상 갑자기 얼어붙어요. 갑자기. 물론 이게 길게 간다 적게 간다는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주택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6억 원으로 한정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규제라서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안 그래도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 규제 지역이 아닌데 규제 지역이 아닌데 수도권에다 전부 다 이렇게 대출을 막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규제를 하든지.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수도권을 그냥 포함시켰어요. 규제 지역으로 넣은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규제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그냥 한정 짓게 되면은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그런 거죠. 좀 센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계약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신청하셔야 돼요. 기존에 한 것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막 처분 조건도 들어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은행 가서 신청하세요. 분명히 안 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나올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담보대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세대출도 하기 때문에 청년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금액 줄어듭니다. 원래는 2억 원까지인데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버팀목 같은 경우 2억 원까지거든요. 이거 1억 5천으로 줄어들어요. 5천만 원이면은 갑자기 5천만 원 어디서 구해 내가. 안 그래요? 딱 버팀목 대출이나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요 사이로 전부 다 줄어드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올려야죠, 뭐 이거는. 개인 사정으로 관사 살면서 이사 다녀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퇴직 후 정착할 집을 수도권의 갭투로 생각하고 대출기를 했는데 6개월 내 전입이 문제네요. 이런 분들은 지금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전략이라든지 계획은 되게 좋은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오늘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대출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규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저께인가
그때 방송할 때도 한 분이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한 달 만에 1억 올랐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분명히 중간에 조정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한 번 정도는 사실 계속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진짜 나중에 봤을 땐 쭉 올라갔어도 중간에 헉헉 거렸던 시기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를 이제 조금 노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런 게 나올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주택 구입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6개월 전에 의무 부과되고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되게 강력하게 잡을 거예요. 거기다가 정권이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거의 100% 지킬 거고, 지금 저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공인중개사분들 지금 잔금 치르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전화해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은행 가셨냐고, 은행 가시라고, 빨리 하시라고. 계약서 쓴 것까지는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제 경험상 그래요. 은행에서 1억 정책이 나오고 나면은 대출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줘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못 치르게 되면은 서로 전부 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웃고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지금 빨리 방송 보지 말고 가가지고 전화 빨리 돌리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안정화에 상당히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급작스럽지만 찬성합니다. 토스님의 의견 당연히 존중하죠. 근데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정책에 반대를 해요. 항상 시장에 적응하고 우리가 알맞게 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깜빡이 없어서 놀랬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놀랐다니까요. 지금 뭔가 되게 수도권으로 지정을 하니까 이게 완전 빡센데요. 원래 강남권만 때리거든요. 강남만 막 때렸는데 수도권을 같이 때리니까 카운터 펀치 맞아가지고 아마 정신없습니다. 지금 잔금 치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이미 계약하셨던 분들 빨리빨리 조금 대출을 신청하셔야지 문제없이 잔금을 치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큰 비는 피해가라 그랬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하면서 투자를 안 하거나 투자자들을 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인 만큼 괜찮은 투자 정책 상품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그 돈이 막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내일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번 하게 되면은 끝도 없이 막혀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대출 대상인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빨리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잔금 제대로 치르실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해서 폭락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돈이 지금 막혔으니까 빨리 융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상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피해 없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